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0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 학년평가 생활과 윤리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풀었죠? 7번 아도르노까지 풀었습니다. 오늘은 8번 문제입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아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의 사상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가,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자, 우리가 인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유교, 이제 공자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하루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으로 모일 것이다. 얘가 아니면 보지도, 우리가 배운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도 마라. 그만큼 얘를 중요시했던 유교의 공자입니다. 가는 유교다. 가는 유교. 나를 볼게요.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덜고 또 덜어내면 무위. 또 중요한 말이 나왔네. 무위. 무위자연하면 그쵸? 어느 사상이가 맞습니다. 도가 사상입니다. 도가 사상. 예. 그래서 항상 일거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일거리를 만들면 천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기 때 동양사상 할 때 공자, 유교를 가장 먼저 설명했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중심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유교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게 도가사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과 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자연의 우주의 거대한 흐름에 맡기는 것이 도가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도 유가와 도가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유가와 도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가. 유교는 자신을 닦아 타인을 편안하게 함을 강조한다. 맞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했죠? 숙이 자신을 닦고 숙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한다. 아닌. 그래서 유교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확대되는 게 숙이 아닌 치국 평천하, 그러니까 천하를 지배하려면 그 가장 첫 번째가 숙이, 자신을 갈고 닦아라. 여기서 갈고 닦아라는 자신이 도덕적인 실천을 가장 먼저 하라 그런 뜻이죠. 자, 2번 가는 유교는 사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그쵸? 욕망을 극복하고 예, 공자도 예를 강조하잖아요. 인과 예, 인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면 예는 그 인을 겉으로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그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극기 봉예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네요. 3번 나는 즉 도가는 천하를 얻기 위해 분별적인 지식을 쌓아야 함을 강조한다. 아니죠. 덜어내라고 했잖아요. 분별. 나와 내가 중요하고 타인은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분별이 생기면 결국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나와 남도 큰 우주 안에서는 그닥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라. 결국 3번은 도가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4번 도가는 인위적인 강제를 버리고 나오네요. 자연의 순리에 따를 것을 강조한다. 맞죠? 5번 가와 나, 즉 유교와 도가는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상적인 인간, 자 유교에서는
예,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랬고요. 도가에서는 예, 지인 또는 진인 이런 게 완성된 인격적.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도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양, 노력을 하는 거예요. 즉 자연의 우주의 질서, 무위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도 다 수양입니다. 그래서 5번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이번 2020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도 이 9번 같은 예, 죄송합니다. 제 제의가 나왔네요. 자, 9번 같은 문제는 가장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동안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풀어주면서 사상가 3명을 나열하고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그리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9번은 가장 최근에 신유형이에요. 신유형. 특히 여러분을 가장 헷갈리게 한다. 헷갈리게 한다. 왜냐면 요 나의 그림이 요 나의 그림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지금부터 이제 푸는 방법을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일단은 이 부분 예전에 그 순서도 나왔던 문제와 비슷합니다. 일단 갑, 을, 병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자, 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리는 행위다. 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동물 얘기를 하면서 의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이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킨다. 즉, 이건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지만 동물에게 어떤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가 있지. 하지만 동물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동물을 함부로 대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인간도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어,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예, 칸트입니다. 하지만 역시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예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이 최고고 아직 동물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인간 중심주의다. 갑은 자, 을 볼게요. 동물을 조작하고 스포츠나 돈을 위해 임의로 이용한다. 자, 이거는 이제 속이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관행이 문제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삶의 주체, 뭐가 동물들이 라면 자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니까. 여기서 자원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예, 레건입니다. 이게 레건 동물 중심주의 레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 볼게요. 대지윤리 또 나오네요. 누구요? 예, 레오폴드 생태 중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갑을병 세 사람을 알았어요. 자, 갑은 갑은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자, 을은 예, 동물 중심, 동물 중심. 자, 병은 생태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자, 화살표가 A, B, C, D, E, F 6가지 방향으로 나와 있죠. 이게 즉 A를 보면 화살표가 갑에서 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갑이 을을 비판하는 거예요. 즉 인간 중심주의자가 동물 중심주의자에게 비판을 가하는 게 A 내용이에요. 반대로 동물 중심주의자가 인간 중심을 비판하는 게 B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밑에 보기에 B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안 헷갈리게 하려면 B는 동물 중심이
누구를 비판한다? 인간 중심을 비판한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D는 의리니까 동물 중심이 누구를 생태 중심을 비판하는 거구나 라고. 자, A와 F 두 군데네요. 이거는 뭐냐면 자, A와 F는 인간 중심이 누구를 동물 중심하고 생태 중심을 비판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C는 생태 중심자들이 인간 중심과 동물 중심을 비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푸는데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럼 이제 차례차례 풀어봅시다. 기억. 성장한 포유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함을 강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칸트 인간 중심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가한 건 아니에요. 왜? 칸트도 동물을 잘 대우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게 인간에게까지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동물 중심과 인간 중심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지만 칸트는 분명히 얘기했고 이건 칸트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어, 무생물,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것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간과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즉 동물 중심주의자들이 생태 중심주의자들한테 이제 생태 중심은 돌과 무생물까지도 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중심이 그들에게 비판할 수 있는 거, 야,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닌데 왜 너네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인간 중심이 동물과 생물. 자,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언뜻 언뜻 들으면 맞을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 모의고사 해석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동식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거는 무슨 말로 배웠냐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긴 다 동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과일 먹잖아요. 닭고기 먹잖아요. 즉 동식물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 yes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자들이 인간 중심이나 동물 중심 뭐라고 비판할 수 있냐?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주의를 인정해야 하는데 인간 중심, 동물 중심 너네는 생태계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2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3점짜리 문제입니다. 3점짜리. 실제 수능이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요 문항의 스타일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둡니다. 복습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자, 10번입니다. 갑을의 입장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 성장한 인간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면 인간 생명의 시작인 배아 역시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갑은 생각해요. 반면에 을은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서 배아는 존중의 대상이지만 성장한 인간과 동일하게 대우할 뿐, 그러니까 배아와 인간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건 아닌데 성장한 인간과 배아가 똑같다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을은 주장해요. 배아 실험을 불치병 치료와 같은 중대한 목적에만 허용한다면 배아에 대한 존중과 배아 실험은 양립할 수 있다. 즉 결국 배아를 존중하되 실험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이제 갑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그럼 봅시다. 기억, 갑, 배아가 지닌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 자,
갑은 배아도 인간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아가 가진 수단이 아니라 배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대우해야겠죠. 수단,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을, 배아는 성장한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성장한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어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을, 배아 실험 그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배아 실험을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 허용하고 예, 같은 견해입니다. 디귿 맞고요. 리을, 갑을,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니므로 존중의 대상이 된다. 을도 명확히 여기서 존중은 해야 한다. 하지만 실험은 할 수 있다. 갑은 당연히 그랬고요. 을 맞죠? 우리 정답은 디귿과 리을 5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게요. 11번. 그림은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을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 일단 갑과 을 보면 예, 우리가 알 수 있죠. 서양 사람이라고 하는 건 동양인을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겠죠. 자, 서양인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첫 번째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볼게요. 처벌 얘기 나오네. 처벌. 처벌 얘기 나오면 우리 형벌 배웠죠? 형벌. 형벌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웠던 게 사형제도 하면 떠오르는 인물 두 사람이 있죠. 베카리아와 칸트. 자, 그럼 볼게요. 갑. 처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을 정해지 처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형은 사회 계약에 위배되므로 종신노역. 그러니까 사형을 반대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분명히 사형을 반대해요. 대표적인 누굴 배웠죠? 예, 베카리아. 즉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형을 한번 집행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는 건 맞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순간에 잊혀지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평생 감옥에서 있게 해야 사람들이 훨씬 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베카리아는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을은 예, 칸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번 볼게요. 처벌은 언제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이제 응보죠. 이해니 눈에는 오직 보복법을 통해 응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살인범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이외의 범죄와 보복은 동등성은 없으니까 사형,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 가해자, 살인자의 목숨도 앗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사형을 찬성했던 누굽니까? 예, 칸트입니다. 사형을 찬성했던.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갑. 베카리아는 응분의 보복만이 처벌의 정당한 근거다. 예, 이건 갑이 아니라 을이겠죠. 칸트가 이렇게 주장하겠죠. 2번. 베카리아는 공익의 증진이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공복리 얘기하고 있어요. 처벌의 목적이 됩니다. 안 된다. 이게 틀린 거네요. 3번. 칸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처벌의 공급자. 자, 칸트는 예, 범죄 예방 이런 거 알 수 없다고 했어. 오직 응보. 이에는이 눈에는 눈. 사람의 목숨을 해쳤으면 똑같이 사람의 목숨을 내놔야 한다. 그래서 틀렸고요.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해 사형을 해서 안 된다. 존중해 사형을 해도 된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평생 감옥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다라고 칸트는 주장을 하면서 사형을 찬성했다라고 했습니다. 4번도 틀렸네요. 5번. 갑을 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서 그쵸? 사형 제도가 있든 없든 다 법률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번.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가장 적절하게 한 건, 자, 이런 문제는 예, 표를 그려라. 표를 그려라. 표를 그릴게요.
자, 갑과 을이, 자,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을 이제 고르면 돼요. 자, 볼게요. 갑과 을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나 봅시다.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의 수가 부족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뇌사자, 죽음 중에 뇌사가 있죠.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되면 장기 이식 대기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자라는 게 갑의 입장이겠죠. 을, 장기 기증과 수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인 것은 맞지만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해서 안 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즉 을은 뇌사가 아직 살아있다 인정 안 하고 갑은 예, 뇌사를 인정하자는 것 같아요. 자, 갑이 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은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살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사는 죽음입니다. 따라서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맞죠? 갑은 그래서 뇌사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다양한 장기의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므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심폐사만이 심장이 멈추는 것만이 죽음이다. 역시 을은 뇌사를 인정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따져볼게요. 장기 수급의 불균형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맞죠? 이건 둘 다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인정해요. yes, yes 대답합니다. 2번. 살아있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죠. 안 된다. 이건 둘 다 yes 할 거예요. 3번. 뇌사보다 심폐사가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타당한가? 을은 심폐사가 타당하다라고 얘기했잖아. yes. 하지만 타당한가? 노라고 대답하겠죠. 왜? 그래야 뇌사를 인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번.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 갑은 yes. 여기는 뇌사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지금 정답이 예, no, 나왔네요. 4번. 그럼 마지막 봅시다.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도 살아있는 존재인가?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도 살아있는 존재인가?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사람도 정지됐어. 하지만 심장이 떠요. 심장이 뛰어. 그럼 뭐야? 살아있는 거죠. 예스. 그쵸? 여기는 아니다. 뇌 기능이 완전히 정리하면 죽은 거다. 너. 이렇게 대답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3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상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했다. 가상 공간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겠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물론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댓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는 이용자가 도덕규범을 내면한다면, 그러니까 도덕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면화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덕규범의 내면화로는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해악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악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문제를 이런 악성 댓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주장이 가상 공간에서는 뭐뭐를 한다라고 봅니다. 볼게요. 자율적으로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아니죠. 지금 이 법을 주장하는 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을 주장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니까 아니죠. 2번. 비도덕적인 행동을 제재하는 강제 수단이 요구된다. 이거는 이 사람의 주장이죠. 나는 여기에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 3번. 자율적 규제보다는 타율적 규제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도덕 규범을 얘기하겠죠. 역시 아니고요. 4번. 법적 규제를 통해 악성 댓글 문제 해결될 수 있음을 역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해. 도덕 규모의 내면화로 해약금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데
있는데 당신은 자꾸 이걸 제도화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특히 9번 같은 문제, 이번 모의고사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풀었던 문제 복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9번 문제는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